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월 21일 23시 59분이고 이제 또 22일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윤성빈 선수가 이제 2차, 3차까지 살아남으면서 윤성빈 선수에 대한 기사가 한 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기다린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자이언츠 TV에 또 노진혁 선수가 약간 자신의 그런 유머 감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자이언츠 TV에 윤성빈 선수가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만 종종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본인이 말을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앵글 안에 이제 몇 명 안 될 때 같이 들어온 게 나와가지고 좀 반가워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지바 롯데와의 그 교류 경기에 대해 가지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 회장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성빈 선수 소식이고요. 조금 소개를 쭉쭉쭉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은 머리가 조금 거시기하네요. 네, 자, 일단 쭉쭉쭉쭉 보면은 벌써 이제 6년째 7년째를 맞이를 했죠. 네, 7년 차를 맞이를 했는데, 그동안 52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6년 동안. 근데 2018년에 50.2이닝 데뷔 시즌에 소화했으니까 그 뒤로 사실 5년 동안 1.1이닝밖에 못 던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네, 크고 작은 부상, 뭐 제구는 안 줘, 뭐 키가 자꾸 자라면서 밸런스가 안 맞고, 작년에도 군대 갈라 했는데 군대에서 또 빠꾸 먹고 뭐 이런 어려움이 계속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을 수 없는 선수가 윤성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괌에서 1차 캠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했고, 정말 진심으로 진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뭐 지금 사진의 얼굴만 봐도 정말 뭐 원래 뭐 체격이 큰 선수, 그러니까 뚱뚱한 편은 아니지만 더 날씬해졌고, 완전 이제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몸으로 완전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키가 다 컸겠죠? 더 안 크겠죠? 예.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와인드업과 세트 포지션 때 투쿠폼이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코치진의 설명 뒤에 본인이 느껴야 한다라는 말이 따라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쭉 보면 자기만의 투구 밸런스, 투구 이론을 정립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벌써 7년 차인데 더 기다린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기사에 있는데, 구단 관계자는 신체 조건이 좋고 구위가 빼어나니까 너도 나도 손을 댔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윤성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코치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바꾸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투구 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너무 손을 많이 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간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하니까 뭔가 개선된 거를 좀 제대로 자기 몸에 체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것을 실전에 활용할 여유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윤성민 선수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1년을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걸로, 본인이 답을 찾아서 그거를 체화를 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구단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차피 6년간 제 역할을 못했는데 2년 더 지켜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사실 군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작년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무슨 장기 대기같이 빠질 수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빠꾸 먹은 그 사항들 때문에 면제나 뭐 그런 걸로 빠지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99년생도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99년생이 벌써 만 24세니까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25이 됐습니다. 예. 뭐 법적으로 이제 세는 나이가 없어질 거지만 저는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튼 99년생이니까 이제 24년 만 24년을 살았는데, 윤성민 선수가 군대 문제를 어디서 속 시원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걸 해놓지 않았으면 영장 나오면 가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좀 아는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영수 코치가 오고 나서 그 윤성빈에게 조언하는 채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뭐 딱 한 명만, 아마도 배영수 코치겠죠. 배영수 코치만
윤성민 선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구단 관계자는 와인드업 때 왼팔을 포수 쪽으로 펼쳐놓고 투구를 시작하는 것이나 세트 포지션 때 왼팔의 지면과 수평을 유지한 채 시계 방향으로 원의 그리드 회전하는 것도 결국은 하체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소개드렸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드업 때 왼팔을 이렇게 펼쳐놓고 던지는 그런 모습. 약간 최동원 선수가 그런 식으로 공을 던졌었죠, 현역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폼을 이렇게 풍차 돌리듯이 크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투구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도 그렇고 세트 포지션 때 왼팔의 지변과 수평을 유지한 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회전하는 것, 이게 제 머릿속에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이게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해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제가 잘 못 떠올리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하체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던지면서 본인이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이 알려준 대로 해서는 자기 것이 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배영수 코치도 사실 마찬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조언을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배영수 코치도 사실 150에 육박하는 그런 빠른 공을 그 데뷔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제구를 못 잡다가 손동희 감독이 투수 코치로 합류하고 나서 백스윙을 짧게 가져가라는 집중하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하고, 스프링 캠프에서 2,000개 이상 던지면서 자기만의 밸런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답을 이렇게 찾고 나니까 폼을 점점점 이제 크게 가져가도 제구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배영수 코치가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성민 선수에게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믿음의 시간이 윤성민 선수한테 좋은 답을 줄 것이라고 우리는 또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정말 그 독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본인도 사실 뭐 많이 논다 뭐 이런 이런 안 좋은 소문도 있고 했는데, 사실 누명이죠. 예, 윤성민 선수는 집이 서면입니다. 예, 서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집에 가는 건데, 이거 뭐 서면에서 막 술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커피 먹고 뭐 굉장히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성적이 좀 따르지를 못하고 또 워낙 수려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좀 생겨난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정말 독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바 롯데와의 교류전 얘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이걸 쭉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교류전은, 자, 일단은 롯데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프로야구 구단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사실 이런 케이스가 진짜 잘 없을 거예요. 뭐 야구판에서는 아마 롯데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축구판에도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지바 롯데도 사실 뭐 항구 도시고, 구단주도 신동빈 회장이고, 마스코트도 갈매기로 갔고, 뭐 사실 거의 두 팀의 유니폼이 같이 간 데가 있을 정도로, 옛날에 이제 스머프 유니폼 시대 때나 아니면 사실 뭐 최근까지 그 이 유니폼 시대까지만 해도 약간 지바 롯데와 디자인의 그런 공유하는 그런 것도 많았고, 엠블럼도 완전히 똑같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아무튼 굉장히 자매 구단으로서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뜸했단 말이죠. 뭐 코로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좀 뜸했던 게, 아마도 그 이제 고 신격호 회장에서 그 2세 그 승계 분쟁이 있을 때 조금 이제 상황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 구단주가, 그러니까 회장이 직접 챙기지 못하면서 조금 교류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뭐 사실 신동빈 회장도 완전히 자신의 그런 자리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이제 롯데 자매구단 간의 교류를 이제 활발하게 시작한다고 하고, 뭐 일단 다 아시다시피 그 20일부터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이죠. 지마가 섬이니까요. 이 차를 떠나고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 본섬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더 가야 된다고 하고, 대만에 더 가깝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지바 롯데가 여기서 이제 1, 2군이 스프링 캠프를 이제 치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바 롯데 1군은 오키나와 본섬인 이토만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키나와 본섬에 캠프를 차린 다음에 일본 다른 구단과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이시가키시마에는 2군 선수단, 그러니까 지바 롯데 2군 선수단이 남아 있는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는 이곳에서 일주일가량 훈련하면서 지바 롯데 2군과 22일과 24일, 바로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과 금요일 이제 두 차례 연습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가고시마에서 연습 경기 캠프를 차리면서 치열하게 연습 경기를 또 펼쳤고, 이 과정에서 뭐 선수 코치 간의 교류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고 신격호 회장이 이제 처음부터 양구단의 교류를 많이 추진을 했다고 해요.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한국 롯데가 실업 구단 롯데 자이언트였던 시절이 있었고, 지바 롯데 마린스도 전신 롯데 오리온스 시절이었던 197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실 또 실업 롯데 자이언트와 롯데 오리온스 일본 구단의 역사가 거의 또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야구단이 또 교류를 하면서 사실 뭐 한국 롯데 입장에서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일본 야구가 더 앞서 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교류전 자체도 2016년 이후로 이제 7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류전을 하고, 이걸 시작으로 또 양구단 간의 교류가 이어지기를 이제 그룹에서 원한다고 하고, 뭐 그룹에서 원한다는 건 신동비 회장의 뜻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롯데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뭐 호불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얘기하기 참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야구단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일본의 자매 구단이 있다는 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고, 네, 그리고 이번 캠프도 그랬지만은 또 해외 전운지의 그룹 이제 호텔이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 지바 롯데와의 교류전을 정례화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자이언츠는 올해 1군 캠프 2차 캠프지 선정부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끝에 괌으로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시가키 섬 이동에 시차에 큰 무리가 없고, 이동 거리도 짧고, 또 훈련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훈련할 수 있다는, 집중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괌이 일단 그 다른 팀과 스케줄 신경 안 쓰고 내면 야구장 내면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것, 물론 시설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괌 롯데 호텔의 그런 지원 아래 좀 더 편안하게 뭐 숙박이나 이제 음식 같은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제 괌, 이시가키 섬, 오키나와 섬 이렇게 이어지는 캠프 코스를 짜게 된 것 같고, 이 괌 주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사진에 있는 게 오른쪽이 이제 괌 주지사님이라고 합니다. 예, 이 협의가 필요하지만은 내년에도 괌을 1차 스프링 캠프로 최종 낙사한다면은 이제 괌에 있는 그 좀 낙후된 야구장의 투자 계획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예, 그래서 이 대대도 스포츠 컴플렉스와 파세오 구장을 개선해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한다면은, 사실 기후나 그런 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잔디 상태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연습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이 괌 캠프 스케줄이 이어진다면은 괌, 이시가키지마, 오키나와, 네, 이렇게 이어지는 동선이 정해질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앞으로 이거는 사실 기자님의 그냥 생각인 것 같긴 한데, 향후 괌에서 2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시가키지마로 좀 더 빨리 넘어가서 지바 롯데 1군이 잔류하고 있을 때 교류전을 치르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확인 여부를 이런 일반 팬들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생각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확인이 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가급적이면 1군 지바 롯데 1군하고 이제 상대를 해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지금 또 지바 롯데 사사키 로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164에 던지는 퍼펙트까지 기록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가 물론 이제 뭐 이 스프링 캠프 때 막 164를 던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굉장한 투수의 공을 보고 또 승부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눈다는 건 큰 플러스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사실 이거를 또 관광 상품화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거는 잘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조초 팬들 입장에선 또 지바 롯데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보고, 또 이 오키나와 섬이 사실 워낙 또 휴양지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오키나와와 이 이시가키시마를 엮어가지고도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코스로 충분히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오키나와 캠프 같은 경우에도 2016년 마무리 캠프부터 2019년 스프링 캠프까지 오키나와 카데나 구장을 본거지로 두고 연습 경기 훈련을 병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카데나 구장이 당시에 굉장히 작아가지고 정식 경기를 치르기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경기는 다른 구단들의 캠프에서 이제 치렀다고 하는데, 이 카데나 구장은 롯데가 2019년에 떠나고 나서 요코하마 베이스타즈가 2군 훈련장으로 썼는데,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갔다고 하고, 최근 최신식 구장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오키나와의 캠프지를 차리고 싶은 구단들이 대거 물러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롯데 자이언츠가 먼저 지금 이 오키나와를 쓰기 때문에 2차 캠프 치르면서 이 카데나 구장과도 대연 혼혈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정말 말 그대로 프로세스 있게 이런 훈련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구단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확실히 이 계획이 있게 팀이 굴러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자이언츠 TV에 이 롯데리아가 만든 집념이라 가지고 이 보면은 이 영상이 좀 재밌게 봤는데, 노진혁 선수와 김원중 선수와 김민수 선수와 윤성민 선수가 4명이서 괌에 있는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그런 영상인데, 노진혁 선수가 굉장히 실수 없는 드립을 날리면서 굉장히 그 소위 방송 분량을 뽑는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이게 광주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니까 뭔가 사투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김원중 선수가 그 30살 사람 치고 저렇게 전라도 광주 사투리 심한 사람이 잘 없는데, 노진혁 선수가 바로 옮아가지고 바로 이 전라도 사투리가 강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약간 학습형 부산 사투리 노진혁 선수가 일부러 쓰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NC에서 계속 뛰었으니까 그 마산 사투리가 좀 아마 많이 배웠긴 할 건데, 좀 개그 욕심 때문에 일부러 좀 더 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그 의식적으로 쓰는 경상도 사투리와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전라도 사투리가 한 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성빈 선수의 오랜만에 이런 말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재밌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